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얘기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어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를 했는데요. 명단에는 비례후보 40명과 이들이 공석일 때 계승할 예비후보 6명 등 46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수혈한 이 20여 명의 영입 인재들 대다수가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고작 6명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그나마 당선 안정권으로 여겨지는 20번 안에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공을 들여 영입한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아예 이렇게 예비 명단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이걸 본 황교안 대표 화를 크게 내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한 셈이니까요. 미래한국당이 이끄는 사람이 바로 총선 불출마 선언한 한선교 의원인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한 대표가 총선 후에 딴살림 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교 대표, 황교안 대표 두 사람 모두 서로 간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그런 건지 밖에서 보기에는 영 개운치가 않아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저와의 불화설은 전혀 사실 묵은 오보죠. 황 대표와 제가 그렇게 척질 그런 원래 사이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했던 비례대표에 대한 그 어떤 이쪽 미래한국당의 그 영입의 연속성 이런 거 갖고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도 있은 적이 없고. 결국 통합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미래한국당 최고위는 명단 결정에 반발하며 추인을 거부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이웨이 정치다, 배신의 정치다, 공천 쿠데타다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봉합할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자, 민주당은 컷오프된 인사들에 잇따른 무소속 출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습 공천 논란으로 경기 의정부가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고요. 공천에서 배제된 서울 동대문을 3선 민병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청주의 오재세 의원, 서울 금천구의 차성수 전 구청장, 그리고 강원 원주의 권성중 전 지역위원장 등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지역구에 여권 후보 여러 명이 나오면 표 분산되고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참다 못한 이해찬 대표, 당 대변인의 입을 빌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가 사실 4년 전에 컷오프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이력 있거든요. 그러고서 당선 후 민주당에 다시 입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때는 당이 아니라 김종인 전 대표 개인이 컷오프를 해서 그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글쎄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자, 민생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이른바 셀프 제명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교섭단체 지위 다시 확보하면서 입지를 굳히기는 했는데 내홍이 여전합니다. 세 개 정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당이다 보니 아직은 계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당 선대위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도 관심인데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결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정치권 소식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무산 문제도 그렇고 또 비례대표 순번 문제도 그렇고 좀 설상가상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종로에 빅매치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좀 승부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황교안 대표 지금 당에서는 공천 후유증 앓고 있고 또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예비 후보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밀리고 있죠. 황교안 대표 뭐 분명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뭐 선거라는 게 끝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 기회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잡음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타격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황교안 대표가 만약 지금 이 일어난 사태를 잘 수습을 하고 또 이런 그 공천 관련된 잡음들을 잘 정리를 하면 그만큼 또 당 안에서도 입지가 또 세워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오늘 황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대표를 내는 것도 한번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속 이게 잡음이 나오니까 사실상 뭐 경고를 날린 것 아니냐. 비례 순번 재조정해라. 이런 입장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례 한국당 측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로 상황 같은 경우도 이 서울시 종로구라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 1번지라고도 불리고 또 여기 이곳이 특정 정당의 표밭이라고 못 받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총선 때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직은 그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대표를 앞서고 있지만 지금 두 후보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뭐 지역민들을 향한 교통 공약이라든지 또 교육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심이 어떻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통합당 측에서 좀 야심차게 영입을 했던 인재 대부분이 이제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빠졌다던가 아니면 의외의 인물이 명단에 있다던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거론이 된 인물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비례 21번을 받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또 예비 4번을 받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영입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 물론 아직 그 비례 한국당의 이 번호가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공개된 번호를 보면은 좀 이런 분들이 뒷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비례 명단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래한국당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공병호 위원장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운영해온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통합당의 인재에 대해서는 특혜 없을 것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순번 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통합당이 원하는 인재를 그렇게 앞 번호에 받을 거면은 처음부터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좀 약간 반발심 섞인 그 발언들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봉사에 다녀와서 이제 자가격리 이틀째인데 행보를 좀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봉사 과정에서의 뒷얘기도 말을 하고 또 대구 시민들에 대한 이런 시민의식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를 저희가 좀 봤을 때 앞으로 그럼 혹시 대구가 이 안 대표의 좀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구 봉사활동 후에 이제 근황 얘기들을 했는데요. 주요 메시지를 보면은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 덕분이었다. 높은 시민 의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많은 시민들이 대구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도 충실히 하고 이런 대구 시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적인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대표가 당장 대구가 새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앞선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또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구 경북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앞선 것 같고 다만 안 대표가 올해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이번 대구 봉사 활동으로 존재감을 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존재감을 보이면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은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정치 신인과 거물급의 접전이 펼쳐지는데 생각보다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종로 한교안 후보, 이낙연 예비 후보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종로만큼이나 또 이번 서울에서의 격전지가 바로 광진을 그리고 동작을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랑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두 사람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전 대변인이 조금 높게 나오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막상막하로 네.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동작을도 마찬가지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역시 전직 또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종로, 동작, 광진을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그 서울의 전반 판세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예. 이 세 곳 지역구 모두 여야가 굉장히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총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